안녕하세요. 윌리엄 레이입니다. 인의 예지신이 나라를 망친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정치 철학을 논하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려운 용어를 쓰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난해한 철학적 담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긴박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간과하고 넘어가면 차후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기가 쉬워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이 마수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철학적 고찰이 없으면 이 지옥을 탈출해서 다른 지옥으로 가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옥이 지금 지옥보다 더 나으리란 법은 없어요. 또 지옥에서 지옥으로 건너뛰는 이런 과정을 두세 번 거치면 사람의 영혼이 노예 상태를 거쳐 가축 상태로 가게 됩니다. 중국 문화에 결함이 생기게 된 건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게 제 사견입니다. 해방자인 줄 알았던 모택동이 중국을 역사상 최악의 지옥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 최악의 지옥이 모택동 치하에서 벌어진 겁니다. 죽은 사람이 6천만 명, 7천만 명 수준이죠. 그것도 그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요. 이 문제는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문제고 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 후손이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모를 문제죠.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결국은 제 문제보단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 문제예요. 저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박근혜와 대한민국 국민의 관계는 군신 관계도 아니고요. 임금과 백성 관계도 아닙니다. 자,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민법이 모든 법의 출발점이에요. 사실은 전은 former예요. former 영어로 전에 그랬다 이거요. 전 피고용인이에요. 박근혜는 전 피고용인,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고용인이에요. 박근혜에 대한 제 평입니다. 양심과 죄의식이 과잉 상태라 정치하기에 적합한지 불분명했지만 기본 팬덤층이 있고 본인의 부침성, 나름 사람들하고 부침성이라고 하는 게 평소에 사람들을 많이 사귄다는 게 아니라 선거나 그런 거 나가가지고 잘한다는 거죠. 여기서 부침성이란 말하는 거는 평소에 사교성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그 사귀는 폭은 굉장히 좁았던 사람이죠. 유권자에 대한 부침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극도의 성실함이 결합되어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고용인이 고용인을 위해 정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다가 본인이 지독한 고지식함 등이 발단이 되어 누명을 뒤집어쓰고 구치소로 갔다고 칩시다. 자, 이런데 이런 피고용인을 방관하면 진짜 이 고용인은 개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특히 고용인이 오해로 피고용인이 그런 꼴을 당하게 만들었으면 진짜 자기 가산을 다 털어서라도 누명을 벗게 만들어야 하는 게 인간된 도리이죠. 자, 이건 인간적 신뢰 문제예요. 이런 신뢰관계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분업, 협동 그런 게 그렇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계가 유교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설정돼요. 아까 말했죠. 유교에서는 군신 아니면은 임금, 군주하고 백성들의 관계예요. 일단 백성들은 군주에 대해 모든 권리나 의무가 없어요. 딱 한 가지 복종 의무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주가 이런 꼴을 당하면 백성들은 군주를 구출할 의무가 없어요. 군말 없이 새 군주에 잘 따르면 됩니다. 동정은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단종 동정하던 조선 백성들 같이 거기서 끝입니다. 박근혜를 묻고 가자, 우파라고 간판 달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들으면 나타나는 효과는 백투 조선이에요.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조선시대에는 왜 그랬을까요? 제목에 나왔듯이 유교의 덕목은 인의 예지 신으로 상징됩니다. 인의 예지신 각각 하나하나씩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서구사회, 특히 영국, 미국, 독일, 북유럽, 한마디로 개신교 문화권이죠. 기존 개신교 문화권. 지금은 세속 문화가 많이 들어가서 짬뽕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미, 독북, 유럽 쪽은 순서가 다릅니다. 이런 곳에서는 신지예의인입니다. 아무튼 이거 순서는 다른 분들 의견은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신이 제일 앞자리에 들어가는 건 분명해요.
신, 여기 이제 영어에서는 트러스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논리적 일관성이에요. 사실 그리고 신은 그 사람의 말이란 뜻이잖아요.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유교에서는 인이 예지 신이 되었는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신은 초계급적인 거고 인은 계급적인 거예요. 계급 질서를 갖다 긍정하기 때문에 인이 제일 앞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과 신의 위치가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 배경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보통 이제 개신교와 관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 순서의 차이가 엄청난 실제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일본의 어떤 무명 개그맨에게 몰래 카메라를 했습니다. 완전 무명은 아니고 어정쩡하게 유명한 개그맨. 사귀던 여자가 아버지에게 자기를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집에 데리고 갔는데 엄청난 저택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이게 그 으리으리한 대문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의라고 이제 적혀져 있죠. 자, 나타날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에요. 옆에는 이제 부하들로 이제 분장된 사람입니다. 딱 분위기가 야쿠자 분위기입니다. 이제 남자가 쫄았어요. 이제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중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둘이 이제 아버지를 기다릴 때 남자가 겁에 질려서 여자에게 아니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라더니 어떻게 된 거냐고 나지막이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 묻습니다. 역으로 보통이란 게 뭔데? 라고 여자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는 그 남자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인의라는 말이 걸려있지 않은 곳이야. 유튜브의 링크는 저 아래에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이 예지신의 약자인데 동시에 이제 인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아량을 베푸는 것이 정의라는 뜻도 됩니다. 즉 약자의 도리는 강한 자에게 자비를 구하고 까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인이 예지신에서 인의가 가장 강조되면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지신은 이제 좀 확실히 이제 비중이 확 떨어지죠. 인의가 이제 앞장서게 되면요. 보통은 이제 자의적인 거예요. 인치를 갖다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교라고 하는 것은 법치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인치예요. 그러다 보면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예의 따위는 차릴 것도 없는 식으로 흐르게 되기가 쉽습니다. 왜 한국에서 갑질, 을질 등이 횡행하는지 여기서도 대강 답이 나와요. 신도 제일 뒤로 밀렸기 때문에 한국의 사기꾼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인구당 사기꾼 비율이 그렇게 많은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예지신 세계 덕목은 현실적으로 무시되기가 쉽습니다. 이러다 보니 조선시대 그 많은 사화들 보면 결국은 억울하게 사람들 죽어도 그 사람들이 사후신분 회복인 신원도 쉽지 않습니다. 제일 강한 존재인 왕이 한 일인데 오류가 있다고 하면 질서가 뒤집힙니다. 당연히 조용히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왕노릇을 검판사들이 한 것이 이번이 탄핵 법난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강행 규정을 마치 임의 규정인 것 같이 하면서 탄핵 재판을 진행시켰죠.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제가 그 헌법재판소법 관련 조문에서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로 떠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헌재법 어디에도 헌재재판관이 이 준용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식으로 탄핵 재판을 막무가내로 진행시켰습니다. 유교는 기존 질서, 권위에 대한 인정의 요소가 강합니다. 헌재 재판관이 이런 식으로 조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이를 처리해도 거칠 게 없는 걸 인정하자는 말은 유교적 입장에선 충분히 말이 됩니다. 유교에서 이에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악한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공자가 아닌 맹자가 한 말인데 이거조차도 참고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리하라는 겁니다. 참아도 억울하게 최소 10명은 죽을 때까지 참아야 이 요건에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교는 공자가 자기 태어나기 550년 전의 상황이 이상적인 상황이므로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자고 주창한 종교입니다. 물론 난세에 어떻게든 질서를 잡아서 백성들을 평온히 하겠다는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날에는 이런 사단을 내는 근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자기가 태어나기 550년 전이 어땠는지 자기가 알 게 뭡니까? 기록 보고 안다고요? 참. 게다가 남송대에 남송이 돈 주고 평화 사던 북방민족들한테 이제 조공을 바쳤죠. 이 북방민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은 약해도 정신적으로는 우월하지 하는 정신승리 인종 우월주의를 하기 위해 만든 성리학에 물들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이 피해가 엄청나요. 일전에 댓글에 저보고 양놈 같다라는 인종혐오적 발언을 한 자가 있었어요. 양놈이란 표현은 한국인들이 서양인들보다 정신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서 만들어진 허상의 단어입니다. 6.25 이후에 그 미군들이 좀 약간 개판으로 굴긴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깔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사병으로 많이 참전을 해가지고 저런 쌍스러운 놈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류나 그런 걸 갖다 한국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자, 한국의 정신병적 반일 반중은 실제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역행하는 현상입니다. 반중은 당연히, 반일에 대해서는 뭐 전에 언급한 적 있죠. 반중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중국인들의 심리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냥 한국인들은 중국인들보다 우월하다는 정신승리 인종 우월적인 방향으로만 갑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고 나서 와 사이다 좋다 하고 나서 친중 정치인들에게 표를 잘 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거 사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보다 더 미개한 거죠. 만약에 그 중국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하면 그 아래 단계에 미개한 거예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정신승리를 위주로 하다 보니 이런 것을 뭐 완전히 도외시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이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해요. 아 중국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한국인들한테 엄청난 해를 주고 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비전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중국에 대해서 우월감 느끼고 정신적 마스터베이션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이게 성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말한 이 모든 것에 그런 사람들이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박근혜 묻고 가자 이런 소리 하는 거 진짜 작게는 집돈 낭비한 거고 크게는 외화 낭비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출세하면 낭비 안 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달달 외워서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시기는 이런 초기초적인 철학적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설명할 부분도 있지만 상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겐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조금 너무 길어져요. 잘못하면 진짜 백모 세뇌 탈출처럼 진짜 1부, 2부, 3부로 나가는데 일단은 뽕을 보고 나중에 뭐 또 이런 걸 갖다가 올리겠지만 오늘은 일단 파일럿으로 한 편 하나 올리고 말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벨,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